교사는 학생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직접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직업이라서 예비 교사 때는 이제 학생들과 조금 직접 만나보는 기회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봉사나 교생이 아니면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흔치는 않아서 그런 교육봉사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학교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일단 학교 교사가 1대1보다는 1대 다수로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인 점에서 예비 교사인 제가 여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독서 토론의 멘토로 함께하는 것이 좋은 연습이 되고 예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없이 저희 스스로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교실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어떻게 실제로 교육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직접 초등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멘토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이 참여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말하기 어려웠던 질문이나 자기 생각을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학생 멘토랑 만나면서 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서 활동을 독서 활동으로만 끝내지 않고 교과 지식과 연계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봄으로써 뭔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고 또 활동 자체가 친구들이랑 같이 협력하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발표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뭔가 협동심이나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과 그리고 조금 더 자신 스스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도서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학생들이 더더욱이나 직접 말이나 글로 소통하기보다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매체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말과 소통하는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조금 저하되고 있다고 많이 시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한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면서 생각의 폭이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이 약간 주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보는 것,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 중에 입 밖으로 꺼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좀 보람찬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좀 잘 논리정연하게 잘 말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분 좋고 좀 보람차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통제하기도 어렵고 막 수업이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그때그때 뭔가 창의적으로 발표해주는 내용이나 뭔가 친구들 자체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서 항상 봉사가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봉사를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학업 멘토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다른 과외 활동이나
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같이 사실 학업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 주든 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뭐 이론 설명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제가 뭔가 멘토링을 정말 이 친구와 관계를 맺고 라포를 생성을 해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형식적으로 이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 도서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과 직접 사실 처음 시간에는 뭐 사담도 조금 나누고 친해지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직접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또 새롭게 접근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저는 이제 교사로서 제 역할이 단순히 뭐 문제풀이나 이론 전달이 아니라 이 학생들과 관계도 맺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그림 그리는 걸 보여준다거나 선생님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뭐 휴대폰을 뭐 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이 친구들이 그래도 저랑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3회차까지 했거든요. 근데 3회차까지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이게 처음 하는 프로그램 치고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점점 진행하면서 좀 더 보완할 점은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여하면서 독서 토론이 아직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그렇게 지루하진 않고 꽤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재밌었을까? 저는 거기에서 그 멘토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게 그 활동이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준혁이가 1번 질문을 자기 답변하는데 놓쳤대요. 우리 질문 다시 해볼게요. 우리 준혁이는 학교 공부에 우리 어린이 도서관 학교가 어떤 도움이 됐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네. 독서 토론을 통해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도서관 학교랑 도움 받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거에서 한 번 더 다시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프로젝트 활동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이거 얘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용성이 굉장히 많이 썼던데 단어 한번 해볼까? 토론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토론 친구들이랑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곧 발표가 시작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꺼.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 교육청 강서도서관 이경자입니다. 이 발표는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로도 송출되고 있으며 발표 자료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자리는 서울시 교육청 강서, 고척 동작도서관, 영등포 평생학습관이 교육청 도서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고민 과정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안 들려요? 가까이. 다소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쉬는 시간과 발표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첫 번째는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영등포 평생학습관 진미영 주무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새 길 찾기 중 첫 번째 길인 사범대 교육봉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어린이 도서관학교 초등교과 톡톡에 발표를 맡게 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영등포 평생학습관 사서주무관 진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를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학교 초등교과 톡톡은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가 구성되어 개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서고척 동작도서관과 영등포 평생학습관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도서관학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기관별 운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에 앞서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학습관은 서울시 전역에 22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학교 사업은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이용자 급감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육청 산하 A도서관 어린이실 대출자 수는 2014년 대비 2022년에는 47%나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교육청 도서관인데 왜 이용자는 성인 위주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교육청 연합 초등 대상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대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유아나 성인 프로그램에 비해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태권도 학원 가듯이 방과 후에 도서관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들로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가 조직되었습니다. TF팀은 국내외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도서관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교과 연계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범대와 교대에서는 졸업을 위해서는 교생 실습 외에 교육봉사 활동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과와 교육봉사를 활용한 초등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운영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해 초등 3학년이 2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초등 2학년 그리고 초등 4학년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적절한 운영 기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분기별이 5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방학 특강이 3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습니다. 적절한 한 주당 운영 횟수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주 1일이 64%, 주 2일이 32%의 응답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운영 요일과 시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금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수요일을 차지하였고 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4시 유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오후 3시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적절한 1일 운영 시간으로는 1일 2교시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1일 1교시가 38%로 많았습니다. 희망하는 과목으로는 독서와 국어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역사와 사회가 33%, 과학이 16.7%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수록도서 목록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9%를 차지하였으며 교과서 수록도서 함께 읽기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82.5%의 응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과 연계 강의 필요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85.4%의 응답을 알 수 있었으며 교대 4대생 학습 지도 필요도에 대한 응답률은 69.2%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이런 형식의 초등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면 참여하겠냐는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93.7%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목적이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생 학령 인구 감소, 서울 시민 독서율 감소, 교육 수요자의 고품질의 방과 후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른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어린이 이용자 확보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서 교과교육 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초등학생 교육 및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학교, 도서관, 대학의 연대를 통한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독서 및 교과학습 지원 추진과 사범대생의 교육봉사를 통한 예비교육자로서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교육을 위한 연대로서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본 방침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4개관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협력하여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 공동활용 및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교육청 도서관만의 특성화된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두었습니다. 초등 어린이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생을 추진 대상으로 하여 협력기관과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도서관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학교는 크게 3교시로 구성되었습니다. 1교시는 15시부터 16시, 어린이들은 선택 참여가 가능한 시간으로 20분간은 대학생 멘토의 개별 학습 지도가 진행되며 15시 20분서부터 50분까지는 사서와 멘토가 함께 교과서 수록, 연계도서 함께 읽기 및 독후활동지 작성, 지도하는 시간입니다. 2교시는 16시부터 17시까지로 이때부터는 어린이 필수 참여 시간으로 독서 전문 강사 주도로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3교시는 소그룹별 교과 연계 독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 도서관학교의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4월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가 구성되어 6월까지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및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거쳐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6월 14일 TF팀은 서울대 교육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봉사 인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월 TF팀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강사 섭외 및 강의 내용 조율을 하였습니다. 교과와 독서가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 과목별 교육 과정을 참고할 것, 운영 회차별 지정 도서를 한 권씩 선정할 것 등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서울대에서는 교육봉사 학생 모집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강서, 고척, 동작도서관, 영등포 평생학습관과 서울대 사범대학 간의 교육봉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차별화된 독서 기반 자원과 서울대학교 교육봉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로 및 독서교육 지원 및 지역 공동체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범대생들의 예비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 지역사회, 대학의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운영도서관에서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참여 어린이 모집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생각보다 교육봉사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8월 29일 운영도서관 담당자들과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교육봉사 대학생 모집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봉사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드디어 사업 운영에 앞서 총괄도서관인 고척도서관에서 교육봉사생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교육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8일부터 운영도서관 4개관에서 어린이 도서관 학교 교과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간평가도 실시했습니다. 11월 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12월 1일 총괄도서관인 고척도서관에서 교육봉사자들과 담당자들이 모여 차년도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평가 및 성과 공유의 시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학교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교육봉사의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봉사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서울대 교원양성센터에 교육봉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검토하여 교육봉사처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봉사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기간 신청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봉사 활동을 하게 되며 12월 2학기 종강에 맞춰 도서관은 기관에서 활동하였던 교육봉사생들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서울대에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봉사 활동에 대한 근거는 교원 자격 검정 실무 편람 중 교육봉사 활동의 운영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교육봉사 활동의 운영 1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부분과 교육 실습 중 교육봉사 활동 대상 기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등, 중등, 고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 지정, 위탁 및 운영이라는 기관이라는 부분과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의 공공도서관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봉사 관련 근거 및 인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목적이 나와 있고요. 실시 가능 기관을 보시면 기타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타 사회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직속기관, 인허가 또는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의 공공도서관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교육봉사 관련 인정 여부를 보시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학기별과 방학 중 가능하며 활동 시간은 한 학기, 한 학생당 30시간 활동 가능해야 하며 하루 6시간 이내, 학기 중 30시간이면 1학점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대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은 학기 중이므로 금, 토, 일요일을 선호하였으며 1회 참여 시 3시간, 10회 정도를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교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봉사를 선호하며 단순한 학습 지도가 아닌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서울대로 교육봉사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봉사처로 확정되어 교육봉사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교대 교육봉사 운영 지침과 올라와 있는 교육봉사처 모집 게시판 모습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산하 과학전시관과 교육연구정보원 꿀박사에서도 교육봉사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경인교대 및 중앙대 교육봉사 운영 지침을 보시면 학교별로 운영 지침이 인정 기간 및 인정 시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점 꼼꼼하게 살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독서 멘토링 사전 교육을 한 모습입니다. 강의 내용은 사업 소개 및 기관별 담당자 소개와 어린이 이용 교육과 도서관 이용 교육과 함께 어린이 안전 교육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 멘토로 활동하기 전에 독서 멘토링 사전 교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독서력 발달 단계와 초등 4학년 교육 과정의 읽기 전략 및 독서 토론의 이해와 독서 멘토의 자세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하였는데요. 독서 교육은 사범대에서도 국어 교육과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생들이 관심 있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학교 기관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팀은 서울대학교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괄 기관인 고척도서관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육봉사 신청 등 운영기관 간의 협력 지원 총괄 및 대학생 독서 멘토링 OT 및 평가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운영기관인 강서, 고척, 동작도서관과 영등포 평생학습관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각 과목별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린이 도서관 학교 담당자별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사서는 초등 학년별 교과서 수록도서 목록 개발과 차시별 지정도서에 대한 독후 활동지를 개발하게 되며 1교시 함께 읽기 지도를 하며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합니다. 대학생 멘토인 교육봉사생은 1교시 교과서 수록도서 함께 읽기 및 학습 지도를 사서와 함께 하고 2교시 전문 강사의 강의를 보조하게 되며 3교시 분인별 독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 강사는 2, 3교시 교과 연계 전문 강의 및 독서 토론을 지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도서관 학교 공통 운영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교시는 학습 지도 및 교과 수록, 연계도서 함께 읽기 및 독후 활동지 작성하는 것을 지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고요. 2교시는 과목별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강의로 구성되며 3교시는 과목별 교과 연계 독서 토론으로 운영됩니다. 기관별 운영 내용입니다. 고척도서관은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운영도서관으로서 과학교과를 운영합니다. 강서와 동작도서관은 사회역사 교과를 운영하며 영등포 평생학습관은 국어교과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9월 8일부터 11월 24일 매주 금요일 총 10회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관별 운영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강서도서관은 사회 톡톡이라고 명명하였고요. 멘토 2명, 어린이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전문 강사의 강의 모습과 어린이들이 관련 독후 활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회차별 세부 내용 보시면 각 회차별로 주제가 있고요. 관련 교과 단원과 수업 내용 그리고 지정 도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척도서관의 운영 모습입니다. 고척도서관은 과학 톡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멘토 2명, 어린이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 첫 번째 학습 지도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 강사의 강의 시간, 그리고 독서 토론하고 독후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 과정 보시면 이것도 회차별로 주제, 교과 단원, 수업 내용, 지정 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작도서관의 운영 사진입니다. 사회톡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동작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지리적 요건으로 대학생 멘토가 7명이나 됩니다. 어린이는 13명이고요. 그래서 회차별 보시면 한 조에 대학생들이 2명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복받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 보시면 회차별 주제, 교과 단원, 수업 내용, 지정 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 평생학습관 운영 모습입니다. 저희는 멘토 3명, 어린이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처음으로 우리 멘토 대학생 선생님들 인사하는 모습인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고요. 관련해서 우리 두 번째 사진은 접니다. 제가 책 읽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독서 토론하는 모습.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 의견을 체계적으로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베스트 질문 뽑아서 같이 함께 발표하는 시간. 이 사진들이고요. 예, 그리고 대학생들이 각 조별로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는 시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도 회차별로 주제, 교과 단원, 수업 내용, 지정 도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에게는 방과 후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 신설로 학습 능력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태권도 학원 가듯이 도서관으로 오는 것이겠고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는 고품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응답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 실현에 있으며 대학생에게는 사범대학생의 지역사회 학생 독서 교육 경험을 통해 예비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증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 비전 달성을 기대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과 서울대학교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봉사를 통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이 신규 사업이면서 시범 사업이었기에 참여 어린이와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질문을 정했어요. 대학생 멘토에게 4가지 질문, 그리고 어린이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예비 교사로서 대학생 독서 멘토링 교육 봉사의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학생 독서 멘토링 교육 봉사에 참여 소감이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후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어린이에게는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프로그램 활동 내용 중 무엇이 제일 재미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어린이들에게 포스트잇으로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 시작하기 전에 보셨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어요.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참 이 사업하면서 참 우여곡절, 참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학부모님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근데 너무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가면 안 된다 그랬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처음 해봤대요. 우리 도서관에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처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도서관에서는 사실 단기로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장기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청소년은 없냐며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좋은 말씀은 꼭 설문조사에 꼭 써달라고, 그래 우리 관장님이랑 과장님이 보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중간평가 이렇게 했고요. 이따가 영상 보시면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교육청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새길 찾기 첫 번째 새길이었던 사범대 교육 봉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어린이 도서관 학교 초등교과 톡톡 독서랑 톡 멘토랑 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마치기 전에 저희 고생했던 어린이 서비스 운영 방안 TF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TF를 이끌어주신 허선 사무관님과 팀원들, 강서도서관 이경자 주무관님, 동작도서관 진유라 주무관님, 고척도서관 한민지 주무관님, 서대문도서관 고인재 주무관님, 본청 평생교육과 조혜은 윤주희 주무관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평생학습관 진미영이었습니다. 네, 이상 어린이 서비스에 대한 새 길찾기 발표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고척도서관 김예은 주무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세계찾기의 고등학생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척도서관 사서주무관 김예은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프로그램 소개, 그다음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계층을 크게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 수와 참여도가 가장 낮은 분야가 청소년 프로그램 대상임을 저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한 이유는 어린이 시기에 이용하였던 도서관 경험을 성인이 되어서도 이용자가 돼서 다시 찾을 수 있으려면 청소년 기에도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여야 된다는 고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고척도서관 모기관이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고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에 213개의 프로그램 중 16개에 불과했고요. 10개의 프로그램은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다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물론 만족도도 높고 이용하기도 수월하지만 저희는 관내에 청소년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고척도서관 주변 환경으로는 13개의 고등학교, 7개 중학교, 1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치가 저희 고척도서관 위치이고요. 주변 학교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학교 중에 숨어있는 학생들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저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고민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찾아오는 공공도서관을 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키워드로 저희는 2개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관심 주제인 미디어를 골랐고요. 청소년의 기호와 흥미, 진로가 연계된 주제라고 생각하였고 이 주제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책과 연결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 도서관의 가장 큰 매력적인 방법인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학교에 홍보하여 학생들을 추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운영, 결과 이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하셨듯이 주제는 저희가 미디어로 크게 잡았고요. 그 안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체험, 그리고 미디어 진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참가 학생들 대상을 남부 지역청 및 강서 양천 지원청 소속 고등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관련 전문단체에 미팅을 하였습니다. 주제 분야의 전문단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선택하였고 대상 분야의 전문단체로는 뉴스보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번째 전문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방문하여 추천을 받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과 연구단과 뉴스보이스 전문 강사와 사전 미팅을 하였습니다. 4번째로는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을 조정하였는데요.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장기 프로그램은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평일과 주말 이렇게 2개로 나누었고 단기 프로그램은 2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번째로는 공모 및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장기 프로그램은 기류의 인문학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였고요. 단기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청 재배정 예산 중에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디어 분야 전문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방문하여서 현재 미디어 교육의 방향과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요. 뉴스보이스는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추천을 받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과 SSK 연구단과 그리고 그 지식융합미디어학과 보조 강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조 강사로는 지식융합미디어학과가 낯선 분들은 구 신문방송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자 석사 박사 과정 재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멘토 역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부분이 2023년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고등학생 부분 책자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가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목차에서 보시면 세 번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서 10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제가 스캔을 한 거고요. 네, 이걸 잘 보이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의 경우에 하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에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입니다. 여기서 필요 입력 조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와 주관을 하여야 하고, 세 번째 국내 활동입니다. 이 책의 부록에 보면 이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직속기관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에 저희 고척도서관이 있고요. 기타 다른 도서관들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관할 교육청 안에 가능한 기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제목은 고등학교 여름방학 미디어 아카데미로 정하였습니다. 위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기류의 인문학 공모 사업이고요. 밑에 두 개의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프로그램인 경우에 20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각 24명, 18명이 지원을 하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프로그램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캠프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였는데 1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였는데 5명, 19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하려면 학교장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30일 전에 학교에 안내를 하고 공문을 발송하여서 학생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참여자 선발 및 참여 안내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저희가 선발하였습니다. 참여 신청서에는 하고 싶은 이유와 진로와 연계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꼭 해야 되는 이유들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프로그램에 66명을 신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프로그램 내용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탐방과 그다음에 활동과 그리고 후속 모임 그리고 전시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강사는 서강대학교 주임 교수님,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연구단 단원들 그리고 현장에 있으신 분들께서 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활동으로 쇼폼 만들기를 진행하였고요. 조선일보 뉴지엄을 탐방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운영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 잠깐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작품들은 저희 고척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프로그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생성 AI로 그림책 만들기를 활동으로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LG 디스커버리 랩을 탐방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운영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AI와 캔바를 활용하여서 그림책을 만들었고요. 패들렛이라는 작업 공유 공간에서 학생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패들렛에 가면 책을 클릭하면 이렇게 넘기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이렇게 스캔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고고 미디어 캠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기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캠프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루 6시간 이틀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체키다웃에서 랩을 만든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여기 활동 사진입니다. 작년이만 때가 그리워 즐겁고 함께 울고 방탕했던 나의 고일 시절 너로 하루하루들이 그리워 다들 나랑 같은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바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쓱 지우고 또 다시 지어내 엄마도 자랑스럽게 오늘 하루도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될 수 있게 지금의 너의 시간을 즐기길 바래 그래 중2병 아니고 이 병 고칠 순 없나 네, 너무 잘해서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궁금하신 분은 고척도서관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프 형식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은 드로잉입니다. 저희가 원래 캠프 형식은 10명 소수 단위 정예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신청 사유가 미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들을 제외할 수 없어서 보조 강사를 더 섭외하여서 그 친구들을 모두 받아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사진은 프로그램 활동 사진이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과 여기 마지막 사진은 그 강의실에서 친구들이 직접 작품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랩 활동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랑 전시회를 하고요. 여기는 지금 도서관 로비에 제가 전시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네, 영상인데 뒤에랑 겹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여름방학 미디어 아카데미 마치고 나서 도소리 서포터즈 친구가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그 디자인 쪽 우리한테 바라보고 싶어? 학습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로 뉴스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해서 내 역량을 이라고 나오면 오히려 뉴스에서 나온 것이 거짓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뉴스 아까 전부 영상에 있는 일단 생성이에요. 그리고 생성이 감별을 해서 이 모델 코덱스와 기법을 코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한 이야기 이런 5가지 주제를 게 잘하는데 부모님과 이제 이분이 그렇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결과는 공익상당이 앞서 자, 하나, 둘, 셋. 감자칩을 맞춰서 금방 이동을 미래의 자신이 그 저항과 함께로 네, 이제 프로그램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는 생활기록부가 8월 말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료자 명단을 각 학교에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66명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수료 인원은 총 22개 고등학교에서 5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10명은 불참을 하였고요. 5명은 미수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료 기준을 80% 출결하였을 때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생기부에 담임 선생님께서 기재를 해주시려면 세부 활동 내용과 사진들 그리고 제출 작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 내용들을 첨부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공문을 보내고 나서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강대를 목표로 잡은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상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고, 또 멘토 오빠들과 형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협력기관과 MOU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스보이스와 서강대학교와 MOU를 맺었습니다. 과제로는 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름방학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3주 기간 동안 운영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쇼 비율입니다.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친구들은 불참을 하였기 때문에 노쇼 비율도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료 기준과 예외 상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이 예외 상황이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병결 인정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출결 상황을 어떻게까지 정해야 하는지가 도서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료 기준을 80%로 정하였기 때문에 7회차 기준에 6회 이상은 출석하여야지 수료증이 발급이 되었고요. 이 수료 기준의 경우는 정확하게 몇 % 이상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도서관에서 정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도서관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였고, 미래 세대의 이용자인 청소년을 공공도서관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가 학생 측면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학생 멘토와 교수님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업과 진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MOU를 맺은 대학과 전문단체 측면에서는 대학의 지식 환원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문단체가 주제 강연 장소를 하는 저희가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할 지역 관내 학교 측면에서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역할을 학교에서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타 학교와 다른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세길 찾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쉬는 시간에 발표 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에서 실시간으로 다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 발표 시간까지만 다운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어린이 청소년 창의 공간 구축 사례입니다. 발표자는 고척도서관 정미호 주무관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척도서관 공간 재구조와 총괄 업무 담당자 정미호 주무관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간 조성을 위해서 TF 회의를 한 20여 차례 주관해서 진행했는데 과장님께서 TF 하는 것처럼 발표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주제 어린이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 구축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어린이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간은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린이와 청소년 공간입니다. 발표 전에 먼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척도서관은 올해 2월에서 6월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중이고요. 11월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12월 시공 및 물품에 관한 업체 선정과 계약이 추진되고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공간을 구축한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왜 나왔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에 어떤 테마를 선정하고 그 테마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시고 혹시나 지금 소속된 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발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준비 과정과 공간의 모습은 지금까지 구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사용된 이미지이며 고척도서관이 담고자 하는 공간과 관련한 유사한 이미지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 어린이 청소년 창의 공간 추진 과정 비전 공간의 구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과정입니다. 예, 추진 배경 첫 번째 현재 공간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고척도서관은 1990년대 개관하여 33년의 건축 경과 연수로 인해 현재 누수, 균열, 오염 등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와 로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만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일반적인 공간 구성 형태인 자료실, 열람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많은 장소와 그 장소를 담기 위한 수많은 높은 서가로 인해 폐쇄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또한 3개의 칸막이 열람실과 복도와 자료실로 구분되는 벽으로 인해 개방감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시대 반영인데요. 정체성과 시대 반영 부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정책 반영이 부족하고요. 또한 그 교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서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서 따르면 지역별 봉사 근역을 기준으로 반경 1.5km 이내에 저희 고초도서관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등 총 27교가 위치하지만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부재하고요. 서비스 부족으로 청소년 도서관 이용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요구입니다. 이용자 요구 및 의견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플랜 시 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설문조사 결과 폐쇄적인 느낌과 노후화된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편안하고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공간은 휴식과 독서를 위한 개인 공간과 체험과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 반영입니다. 서울교육형 미래도서관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변화 환경에 대비하고 개방적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한 시민 요구와 서울시 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반영 및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트윈 세대, 그다음에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한 독서 교육을 진행하고 지식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추진 배경을 통해 고척도서관은 공간을 재구조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배경을 말씀드렸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은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제가 명시를 했는데요. 이 프레임의 전환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저희 도서관이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좀 교육청 도서관 소속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린이 서비스 개선 TF와 서울대학교 4번대학 MOU 어린이 독서교육 그리고 청소년 참여형 공간 조성, 청소년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두 분 발표자분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외부 연계 중 어린이 서비스 개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청소년 공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공간 리모델링에 반영하고자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공간이나 건축에 관심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소년을 모집하여 도서관 공간에 관해 스스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에 참여하는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대학과 협업을 추진해서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라운지 사업, 문체부의 실감형 창작 공간 사업까지 해서 4억 1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TMI, 그 청소년을 위한 단체 유스보이스와의 협력 부분은 유스보이스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에서도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강사 부분에서 제가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공간 조성 및 ICT 기획하는 컨설팅을 6월에서 8월까지 내용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왜 받았냐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청소년이 어떤 장비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장비에서 청소년이 어떤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통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창작과 진로가 융합한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교육청과 유스보이스가 협력해서 나다운 발견하기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 도서관 관장님이시고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공간이 조성이 되면 그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원과의 연계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도서관 견학인데요. 벤치마킹, 리모델링 공간에 대한 죄송합니다. 현재 도서관의 트렌드 파악 및 벤치마킹, 그 주요 도서관 선정을 위해서 12개 기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공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여 청소년 참여형 설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참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에서 나온 전시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물을 게시해서 이용자가 또한 공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간에서의 하고픈 경험, 그리고 도서관의 느낌, 그리고 분위기,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것,
이런 부분의 주제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공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통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요. TF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부 추진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견학인데요. 견학은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최근 개관 및 리모델링 도서관 중심으로 진행하였고요. 어린이 청소년 공간 미디어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초 청소년 도서관, TT섬, 뉴스보이스,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제3의 시간, 세종시립도서관, 부산 들락날락 도서관까지 총 7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 및 이용자 공간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정약용 도서관, 파주시 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부산도서관, 부천시립별빛도서관 등 총 5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TF에서는 이 견학보고를 토대로 고척도서관에 맞는 벤치마킹 요소를 논의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디지털 교육이 있어야 되고, 유용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휴식과 즐거움이 있는 공간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간별 콘텐츠 구현을 위해서는 제3의 시간을 주요 벤치마킹 기관으로, 그리고 어린이 공간 미디어를 위해서는 부산 들락날락 도서관을 주요 벤치마킹 도서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견학을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학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TF에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추진 과정 두 번째,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입니다. 운영 목적으로는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참여형 설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공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서관에 발언한 205건의 의견을 도출하였고,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3D 모형을 직접 만들고 이 205건의 의견과 3D 모형에 대해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 주요 의견을 공간 조성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청소년이 의견 중에 주요 의견이 열린 공간 개인 작업, 그래서 청소년 전용 공간,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는 의견에 가구나든가 자식 공간, 아니면 또는 신발을 미착용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소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창작 공간, 독서, 영화 공간 등 이런 주요 콘텐츠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공간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내부 협업 세 번째, 이용자 참여 전시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공간 디자인 워크숍에 청소년 의견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이용자 참여 전시회를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역시 이 전시회 결과 또한 분석을 통해서 설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주요 의견으로는 책을 통한 공간과 연대, 그래서 토론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누워서 독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개인의 휴식 공간, 그리고 시끄러운 도서관, 게임, 커뮤니티 활동, 음악이 있는 공간, 또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공유 주방 조성, 또 공간 구획이 답답하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개방형 자료실과 로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내부 추진 과정 마지막, 직원 TF와 워크숍입니다. 공간 조성은 전반적인 계획과 추진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요. 어린이 청소년 공간이 담아야 할 가치와 그 가치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프로그램에 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요. 또 내부 직원 TF를 구성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TF를 운영하고자 저희는 청소년 분과 그리고 어린이 분과 그 외에 휴게나 로비 공간을 포함한 분과 등 해서 총 3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과별로 공간에 대한 콘텐츠나 인테리어, 물품 및 그리고 장비 등을 조사하고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TF의 성과는 종합적으로 내부 추진 과정을 분석하고 분과 활동,
그리고 직원 워크숍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간 조성에 관한 최종 비전, 그리고 가치, 중점 과제, 공간별 테마, 물품, 장비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TF는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의 공간에 대한 비전과 전략과 중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전은 재밌는 경험과 배움으로 교류하며 미래를 꿈꾸는 창의 공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모호하죠. 예. 그래서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션은 어린이 청소년의 자기 성장에 힘이 되는 미디어 창작 교육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에 담아야 할 가치는 총 5가지입니다. 저희는 5E라고 명칭했고요.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에듀케이션,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익스체인지 포 싱킹,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 4가지를 통해서 인파워먼트, 자기 선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미션과 가치를 도형으로 구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재미, 경험, 그리고 배움, 소통, 결국 자기 선장, 미래의 자기 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를 담는 도형이고요. 이 가치를 4가지 중점 과제로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감을 주는 공간입니다. 책이나 영화, 영상자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 다른 사람의 글, 그림 등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활동 공간입니다. 활동 공간은 그림이나 글쓰기, 또 드로잉 등의 메이크 활동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배움의 공간에서는 메타버스나 코딩, 실감 미디어, 체험형 동화 구현과 같은 미래형 독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공간은 친구들과 소규모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즐거운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점 과제를 위해서 저희는 지금 공간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 구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척도서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5,437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면도인데요. 저희 공간 개선 대상 평면도입니다. 제2 열람실 있고요. 제1 열람실,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 그 영유아실, 그리고 주방과 식당, 이용자 식당, 그리고 강의실,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는 공간 조성의 대상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내부 평면도이고요. 보시면 지금 서가나 책상과 테이블, 열람실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어린이 청소년 공간을 조성을 하면 그럼 일반 성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좀 궁금해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청소년 공간은 지금 저희는 1층에다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1층은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될 거고요. 2층은 일반 성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2024년에 1단계로 1층에 어린이 자료실을 개방형 어린이실로 개선을 하고요. 희망 어울림과 식당, 희망 어울림은 강의실입니다. 강의실과 식당을 수유실, 공유 주방, 휴게 공간, 사무실로 개선할 예정이고요. 제1 열람실을 실감형 체험관으로, 이 공간을 실감형 체험관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제2 열람실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척도서관 로비입니다. 로비가 되게 넓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비를 기준으로 어린이 자료실입니다. 왼쪽편 어린이 자료실이고요. 어린이 자료실 맞은편 제2 열람실입니다. 그리고 제2 열람실 옆으로
예, 제1 열람실이고요. 그다음에 식당, 그리고 강의실입니다. 이 6개가 저희가 조성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면되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설계안을 기준으로 보면 미래의 공간은 지금처럼 이 이미지처럼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실, 실감 서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감 미디어 공간, 그리고 어린이실, 영유아실, 수유실, 공유주방, 휴게 공간 이렇게 조성할 예정이고요. 이제 투시도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여기가 유스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인데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 공간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내용은 첫 번째 유스 그라운드 청소년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리틀 그라운드 어린이 공간, 쿠킹 그라운드 공유 주방 및 휴게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제2 열람실이고요. 개선이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실, 출입구가 여기 있고요. 중심으로 프로그램실, 창작 공간, 음악 감상 공간, 독서 영화 감상 공간, 그리고 창가 책상 중에는 드로잉 공간도 제가 조성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신발을 신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시 3D 투시드로 보시면 창작 공간입니다. 창작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 만들기 재료, 공구를 비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만들기를 위한 재료바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구들, 타공판, 또 갖가지 만들기를 위한 도구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유스 공간 두 번째로 음악 감상 공간입니다. 친구와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나 홀로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노트북 또 모니터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직접 작곡도 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영화 감상과 게이밍 공간입니다. 가장 유사한 이미지가 이 이미지인데요. 저희는 120인치의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도서관에는 비도서 자료라고 해서 DVD나 영화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비치해서 청소년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또한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옆에 이렇게 노트북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공간에서 게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학생 2명이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이 아니고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대전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인데요. 여기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이 갖춰져 있어요.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여기에 설치를 해서 영상뿐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영상 게임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쓰기 공간인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다 서가입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서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글쓰기 공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창의 공간처럼 창작 공간처럼 만들기 재료가 있는 만들기 재료바를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지류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빈백 같은 것들을 조성할 예정이고 여기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글을 다 작성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와서 또 글을 작성하고 큐레이션하고 또 친구들도 같이 그 글을 보고 어떤 창작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실인데요. 이 공간은 말씀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지만 일단은 개방적인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프로그램실 안에는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안에 장비로서는 뭐 전자칠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니지 TV라든가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드로잉 공간인데요. 디지털 드로잉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왁콤 타블렛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드로잉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디지털 드로잉을 그려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요. 또한 자기가 그린 드로잉 작품이 지금 이미지처럼 TV에 큐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찾아서 사진도 찍어보고 친구들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제도서관에 갔을 때 본 내용인데요. 지금 TV가 있고 웹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로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친구들과 같이 오거나 가족 단위에 저희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체험 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 공간인데요. 리틀 그라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 자료실 모습이고요. 면적은 작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폐쇄적이고 좀 노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성하게 되면 저희는 이런 부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실, 그리고 집중서가 영유아실, 그리고 개방적인 열람 공간.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벽돌을 다 철거해서 단지 서가만 이용해서 출입구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한 어린이 또한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재료를 비치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직접 이 재료 바에서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실인데요. 영유아실은 놀이와 다양성, 편안함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 사고와 같이 조금 아기자기하고 예쁜 다양성을 갖춘 가구들을 비치하고요. 또 영유아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모님과 유아가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고 넓은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열람 공간인데요. 지금처럼 입구를 이제 서가로서 해서 책도 비치하고 여기서 북큐레이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입구는 없지만 서가를 이용해서 입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쿠킹그라운드 말씀드리면 수요실 공유주방 휴게 공간입니다. 이 사이사이는 다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이 공유주방에서는 간단한 요리 수업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 폴딩도어를 열어서 또 하나의 강의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가변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게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폴딩도어를 오픈해서 넓은 휴게 공간을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유실이나 공유 주방에 관한 이미지고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강사에 해당하는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수강생의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리 수업도 이루어지고 강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감형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감형 공간을 구축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힐링, 휴식과 그다음에 교육, 가상기술을 융합한 교육, 그리고 즐거움과 놀이의 공간입니다. 구축은 문체부 공모사업의 6월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구성은 정면과 바닥면을 대형 미디어로 구축을 하고 또 양면은 실버 스크린 시공이라고 해서 유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면이 실감형 공간형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용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실행하면 이 대형 미디어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힐링입니다. 고척도서관 힐링 스팟이라고 해서
이용자의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지원하고요. 명상이나 미디어 아트 강상 콘텐츠를 도입하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출, 하늘, 숲속, 미디어 아트 이런 콘텐츠들을 도입을 해서 고초도서관 힐링 스팟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콘텐츠는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콘텐츠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콘텐츠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역시 가상기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체험형 동화구경 잘 아시겠지만 국어청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나만의 메타버스 만들기 및 VR 체험, 그다음에 가상 배경에 몰입감 있는 인문학 강좌, 저자 강연회 같은 경우를 실감의 미디어 공간에서 하게 되면 그 책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놓고 그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몰입감이 있을 테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움 놀이인데요. 역시 청소년 어린이 공간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놀이, 게임, 재미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볼링이나 축구, 야구나 이런 콘텐츠를 지원하는 이런 게임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도입하고요. 지금처럼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드로잉을 한다거나 이런 콘텐츠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VR 장비를 쓰고 가상 드로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9월 달에 진행한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 대형 미디어홀에 띄우면 더 교육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감형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공간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디지털 라운지 사업 2억 5천, 실감형 체험관 1억 6천, 그리고 제가 기확보한 본 예산 9억 3천만 원에서 총 14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물론 지금 이 예산보다 추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고초도서관 정문이고요. 여기 후문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저희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TF원들, 고생하고 있는 TF원들, 앞으로 좀 더 고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도서관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